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성공투자로 이끄는 방송, 똑똑하게 주식을 알고 투자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저는 주알투 스페셜 1부 진행을 맡은 똑똑, 여러분의 개조와 문지기가 되어드릴 아나운서 서지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포기하고 있던 일들, 귀찮아서 미루고 있던 일들 한두 가지쯤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면 내일로 미뤄지는 다이어트 계획부터 오늘은 퇴근하고 공부해야지, 독서해야지, 운동해야지 이런 자기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작은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을 하고 실행을 해야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셨던 계획들 중에서요, 주식 공부와 관련된 주식을 내가 잘 알고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셨다면요, 저희 주알투 스페셜 1부에서 함께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주알투 스페셜 1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박영근 대표님 만나 뵙기 전에 우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주알투 스페셜 1부에서는요, 이름하여 주생아부터 주린이 유치원, 그리고 나아가서 주린이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하셨던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박영근 대표님 VCR로 먼저 만나 뵙고 오시죠. 박영근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벌써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게 된 지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워낙 변동성 장세가 크다 보니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마지막 주, 그리고 최근에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느나 했으나 역시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투심 위축이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가 늘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조금 우월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입었던 옷 색깔처럼 이제 남은 2022년 2월달과 3월달에는 조금 더 화사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이런 옷들을 좀 입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좋은 내용 그리고 알찬 교육으로 1시간 꽉꽉 채워볼 테니까는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1시간 딱 본방사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이번 주도 좀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지 하나하나씩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은 가장 많은 이슈들 중에서도 저는 첫 번째로 꼽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5만 명 돌파를 지금 우려감을 가지고 봤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무려 10만 명 돌파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는 우리가 지금 관련된 이슈들이 더욱더 부각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소멸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키트주라든지 백신주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각광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아쉽다라면 사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좀 급등세를 보였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쪽 섹터들의 움직임들이 예전만큼의 수급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뭐냐 본다라면 역시나 지금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3월 달에는 10만 명뿐만이 아니라 20만 명, 30만 명까지도 돌파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려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씩 방역 조치가 지금 계속해서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지만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빗장을 활짝 열어둔 국가들도 여럿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호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빗장 문을 열고 있고요.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조금씩 빗장 문을 열면서 이제는
마스크도 조금씩 완화되면서 해제를 하겠다라는 이슈들도 지금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는 것으로 봤었을 때는 리오프닝 주들이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섹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이 리오프닝 주를 지금 시점에서만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소위 말하는 코로나도 감기 혹은 독감처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또 이번 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화이자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소위 말하는 이 오미크론을 필두로 한 코로나도 이제 거의 종점 단계까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인용해서 봤었을 때 앞으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섹터들의 관련된 움직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이번 주 워낙 큰 변동성을 형성해 주었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미국이 개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죠. 뭐 특히나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이 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결과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면 사실 저는 현재 시점에서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다에 조금 더 점수를 두고 싶어요. 뭐 계속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침공을 계획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러시아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저는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전쟁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 소위 말하는 높은 양반들이 또 만나서 어느 정도 회담을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이슈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아직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지켜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려감을 가지고 체크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아시는 것처럼 1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덜 매파적이고 비둘기파적인 분위기가 더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죠. 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3월달 FOMC 물론 우리가 그때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은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발표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현재 시점에서 3월달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되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0.25포인트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0.5포인트를 올릴 것이냐에 대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상황이 지금 계속 대립이 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1월달 FOMC 공개로 인해 가지고 0.25포인트 상승에 조금 더 무게가 두고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사실상 조금은 안심을 해줄 수 있는 분위기, 즉 현재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이 뭐냐면 바로 이 네 번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조금씩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난 1월달 그리고 2월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외인들의 수급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씩 외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씩 우리나라 증시도 안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렇게 증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변수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조금 더 증시가 회복할 수 있는 기대감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의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 세계 각국이 빗장을 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쟁의 가능성은 낮지만 우려감을 가지고 체크해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수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지켜보자는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다음은 한 주간의 수익률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종목이 우리를 웃게 만들었나요?
네, 뭐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좀 많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은 종목군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늘상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복귀 ALS를 해드리는 종목군들은 적어도 일주 내에 10% 이상 올라간 종목군들만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인 위메이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 그 중에서도 게임주들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위기로 봐야 될 것이냐, 기회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기회로 봐야 된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라는 종목이라든지 뭐 컴투스 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자,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은 이번 주 저점권 대비 상승률이 10%가 넘게 연출이 되었습니다. 즉 저점권 93,000원대에서 무려 11만 원대까지 상승폭을 키워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면서 이번 주 또 우리의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지금 이 구간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불과 1주, 2주 전만 하더라도 15만 원에 있었고요.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18만 원, 그리고 20만 원, 그 이상까지 올라왔었던 포지션들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지수만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수익 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지만은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불과 1주, 2주 전에 도달했었던 가격권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구간대까지 한 번 더 욕심을 내본다라는 거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역시나 코이즈라는 종목이죠. 뭐 사실 최근에 좀 단기적인 눌림과 반등이 크게 형성이 되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주는 종목군들 역시나 소위 말하는 저점권 구간에서 우리가 매집만 잘하면은 급등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코이즈도 지난 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해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상한가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인 수요일 날 15%라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무려 이번 주에만 40%가 넘는 변동성을 형성해 주었다는 거죠. 물론 아쉽게 그 구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살짝 눌리긴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우리에게 좋은 결과물을 안겨주었다라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내가 매집을 할 거라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호하는 게 물론 고점 매매 그리고 상승 매매 그리고 돌파 매매를 중요시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수익 내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수익의 극대화를 맛볼 수 있다는 부분들을 항상 강조해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토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그리고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히든 종목으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군들을 좀 바닥권에서 유심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역시나 로보로보입니다. 뭐 최근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눌렸다가 재차 상승을 해주면서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이 꾸준히 우상향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전고점 만원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 높다 하기 때문에 최소한 9,500원 만원대까지 계속해서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꾸준히 우상향의 흐름 아직 양호하게 흘러가주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계좌를 따뜻하게 만들었던 종목 총 3가지 있었습니다. 게임 관련주 위메이드 있었고요. 로봇 관련주 로보로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눌림과 반등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였던 코이즈까지 수익의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이렇게 수익의 상승불 켜내고 싶은 시청자분들 박영근 대표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일반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URL이 하나 나옵니다. 이 URL을 누르고 참여코드 202 눌러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영근 3글자 전송해 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벌써 주린이 학교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1월부터 꾸준히 소위 말하는 주린이 학교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주생학 코스 그리고 주린이 유치원 그리고 이제 주린이 초등학교까지 왔어요. 자,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주린이 초등학교 그중에서도 이 매물대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사실 저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봤었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실 이 부분들 매물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요. 지난주에도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예요. 강조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소위 말해서 매도 타이밍뿐만이 아니라 매수 타이밍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었던 가장 기초적인 비중 조절을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소위 말하는 차트 세팅하는 방법을 배우고 세 번째 매물대 패턴을 통해서 매수 매도 시점을 배운다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뭘로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종목을 찾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매물대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에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 매물대 패턴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이 강의를 들으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신기하다 그리고 어렵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해드렸어요. 왜냐?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매물대라는 정의 자체가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매물대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여기가 왜 매물대인 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명확하게 만들어 드렸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1차적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하고 이제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는 내용들까지도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딱 이 시간, 이 교육하는 데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매물대에 대한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기존에 계속해서 배웠던 내용들 사실 이거는 굳이 제가 이제 지금은 이야기 드리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부분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매물대죠. 그래서 매물대로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면은 자,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에 매물대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말 그대로입니다. 매물이 물려있는 매물 구간대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과정에서 매도 시점을 잡을 때 통상적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100%가 아니라고 했죠. 어디에서도 잡을 수가 있다. 매수 시점을 잡을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매물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봤었을 때 현재 이 매물대 개수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이번 시간에 가질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매물대를 통해서 매수 시점을 잡는 방법을 오늘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 하나만 알고 있어도 소위 말하는 나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결국에 주식에 있어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바로 캔들을 통해서 매물대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캔들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양봉 아니면 음봉이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양봉이냐 음봉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꽉 차게 끝났냐 아니면은 꼬리를 달아주면서 끝났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색깔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꼬리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어제 기준으로 오늘 1원이라도 더 높은 가격에 끝났다라면 혹은 1원이라도 더 높은 가격이 책정이 됐다라면 그때부터 뭐가 형성된다더라?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드렸습니까? 소위 말하는 평균 가격을 잡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소위 말하는 꽉 찬 양봉 혹은 꽉 찬 음봉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여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 꼬리가 없는 꽉 찬 캔들은 결국에는 최상단이 뭐가 된다? 매물대 저항이 된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꼬리가 달렸을 때라고 그랬죠. 꼬리가 달렸을 때. 사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진 이유가 소위 말하는 우리는 매물대의 저항을 받았다. 이렇게 의미를 짓고 단정을 짓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어디에 저항을 받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 시점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했다라면 모르겠는데 그러한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과거이기 때문이죠. 과거.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꼬리의 중간 부분을 매물대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꼬리를 달아주는 시점의 가운데를 매물대 저항으로 잡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되냐? 자, 지난주에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매물대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찾아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바라본다면은 소위 말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생기냐면은 바로 이게 생깁니다. 매물대 소화. 매물대 소화라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최근의 움직임 뭐라고 했어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소위 말하는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고 해요. 매물대가 형성이 됐다고 했는데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돼요? 소화를 하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있었다라고 치면은 여기를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우리는 매물대로 봐야 될까? 매물대로 봐지 않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최근의 움직임에 매물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정의를 내려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매물대가 형성이 된 게 아니라 매물대가 소화 중이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한다면은 떨어졌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소위 말하는 전고점이 있죠. 전고점이 있고 여기를 돌파를 해요. 그러면은 이 매물대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새로운 매물대로 봐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단순한 결과물의 정의는 이건 매물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고점권에 뭐가 있고요? 1차 매물대가 있고요. 떨어졌다가 반등해주는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2차, 3차 매물대들이 있을 때 그 구간대를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러면은 새롭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소화 중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소위 말하는 매물대가 여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잠시 뒤에 실질적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매수 시점 잡는 거. 자, 우리가 매물대를 통해서 매도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도 시점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수 시점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매물대를 통해서 어떻게 매수 시점을 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정의로 따진다면은 매수 시점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매수 시점에서 활용이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1차 매물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죠? 자, 떨어졌어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2차 매물대가 있었어요. 2차 매물대가 있었다라면은 어떤 생각을 하며 돌파를 했죠. 그죠?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소위 말해서 좀 전에 배웠던 것처럼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말 그대로 했죠. 저항이 강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지지도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선이었던 매물대가 뭐가 된다라면은 소위 말하는 지지선이 된다라면은 이것은 나의 뭐가 된다? 매수 시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냐? 말 그대로입니다. 처음 배우셨던 매물대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혼동을 많이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응용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배워보신 적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말 그대로 실천해서 이거를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리는 부분들을 만들어 간다고 해도 어렵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위 말하는 정의적인 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계속해서 배웠던 4가지 말씀드렸죠.
매물대가 뭔지, 그리고 매물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 매수 시점 잡는 것까지 소위 말하는 정의로 배울 수 있는 매물대는 이제는 다 배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뭐를 배울 거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물대를 찾아보고 이 매물대를 어떻게 소위 말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것을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간단하게 정의 드린 이 내용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매물대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리고 매물대를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초등학교 교육 잘 받고 오셨나요? 매물대 패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상대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최근의 움직임에 매물대가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매물대가 형성되지 않고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후에도 박영근 대표님과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교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실질적으로 한번 뭐를 찾아보자고요? 매물대를 찾아보자고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매물대가 몇 개인지 사실 몰라요. 자, 그래서 조금 간추려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것처럼 조금 간추려가지고 한번 뭐를 찾아볼까요? 매물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딱 이 상황.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딱 일주일 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뭔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매물대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체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스로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찾은 매물대와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는 이 매물대 개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삼성전자 가장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필두로 일단은 첫 번째 매물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매물대는 몇 개가 될까요? 자, 지난주에 교육을 받으셨고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 종목의 매물대가 몇 개인지 바로 나오실 거예요. 네, 그렇죠. 자, 매물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죠? 어디다? 바로 최꼭대기 여기가 1차 매물대가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모든 종목군들은 매물대는 있어요. 물론 신고점을 돌파를 하는 형성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은 일단은 최고점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65거래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1차 매물대가 여기고, 물론 지금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크게 화면을 넣는다. 그러면은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매물대는 훨씬 더 많아져요. 왜냐? 말 그대로 신고점이 우리는 예전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사실 여기였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조금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은 훨씬 더 많은 뭐가 생긴다고요? 매물대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쵸?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매물대, 올라갔다 떨어졌으니까 여기도 매물대가 지금 무궁무진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 그대로요. 굳이 지금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보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간추려서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 1차 매물대는 역시나 어디로? 여기로 형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2차 매물대가 어디입니까? 자, 떨어졌다가 올라왔죠. 그래서 여기가 2차 매물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2차 매물대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매도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점, 이 구간대에서 매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소위 말하는 매도 구간은 어디라고요? 전고점, 소위 말하는 매물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라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매집을 했다라면은 나의 1차 매도 구간은 전고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도 시점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매물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확인해 봅니다. 뭐를? 그 다음 매물대를. 자, 근데 1차 매물대 그리고 2차 매물대 이후에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보다 1원이라도 더 높아야 소위 말하는 매물대가 형성이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형성되고 있는 매물대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전 고점, 즉 어저께의 고점을 올라타지 못하고 계속 눌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계속 떨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에 뭐가 생겼어요? 반등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3차 매물대가 됐었죠. 자, 근데 제가 오늘 교육시켜 드렸죠. 자, 여기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가 됐어요? 소화가 됐어요. 소화가 됐거죠. 자, 그래서 3차 매물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변경이 되는 겁니다. 변경.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3차 매물대가 원래 어디에 있었다면은 여기에 있었다면 원래 여기에 있었다면은 여기가 소화가 되면서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1차 매물대와 2차 매물대 이후에 3차 매물대는 여기에서 여기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오늘 배웠었던 소화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떨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밑에 즉 이 가격보다 그 밑에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면은 우리의 1차 소위 말하는 매도 구간은 우리가 어디를 체크할 수가 있냐? 바로 여기를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웠었던 실질적인 매물대를 통해서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뭐를 찾을 수가 있다고요? 내 수익 구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거 하나만 배워놓음으로써도 어렵지 않게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매도 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매수 자리를 찾는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최근에 히든 종목으로 공략을 해드려서 수익을 챙겨드렸던 바로 이 종목 로우로브라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종목 우리가 말하는 매물대가 지금 몇 개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매물대가 현재로서는 몇 개가 있냐 본다라면은 현재로서는 2개가 있겠죠. 그리고 1차 매물대는 소위 말하는 최고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2차 매물대는 자,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라왔었던 시점에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었죠. 그렇죠?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소화가 됐습니다. 소화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매물대를 향해서 만들어간다.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저항 구간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뭐가 됩니까? 새로운 2차 매물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 매물대와 2차 매물대가 형성이 됐고 말 그대로입니다. 2차 매물대 그 밑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집을 했다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여기가 나의 2차 매물대이기 때문에 나의 매도 구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매물대 그 밑에서 매집을 했다라면은 우리의 매도 구간은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그러니까 딱 오늘 보시면 어떻게 돼요? 보시면 딱 소위 말하는 이 매물대의 뭐에 저항에 가로막혀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매물대의 저항에 가로막혀서 우리는 여기를 매도 구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올라갈지 떨어질지 신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드릴 만큼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를 우리가 알게 됐다라면은 말 그대로 이 밑에서 매집을 했다.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살 거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사세요.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뭐 하면 돼요? 매수해요. 근데 나의 매도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매물대를 알았다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기가 매도 구간이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소위 말해서 물론 오늘 현재 시점에서 종가 기준으로는 뭐가 됐지만 윗꼬리가 나왔지만 얘는 장중 한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이렇게 꽉 찬 뭐가 나왔다는 거야? 꽉 찬 양봉이 나왔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꽉 찬 양봉에서도 소위 말하는 매물대를 안 왔다면은 이 꽉 찬 양봉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1원이라도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또 뭐도 배워본다고 했습니까? 매수 자리도 배워본다고 했죠.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형성되기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고. 그러면은 여기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자, 떨어지는 시점에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매물대가 됩니다. 매물대. 그죠? 물론 소화가 되면서 여기까지 매물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만들어지기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어디가 매물대였다? 여기가 매물대였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이 상황에서 말 그대로예요. 자, 떨어졌어요. 그죠? 떨어졌다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죠. 올라왔으니까 이게 뭐라고요? 매물대 저항이라고요. 매물대 저항. 매물대 저항.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말 그대로 매물대 저항을 통해서 매도 구간만 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매수 구간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매수 구간은 어떻게 찾냐? 말 그대로입니다. 자, 저항을 받고 떨어졌다가 얘를 올라갑니다. 소화를 했죠. 소화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는 시점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매수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매수 시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차피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객관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보자고 했어요?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늘 상승하는 종목을 보는 것도 맞아요. 근데 저희는 뭐예요? 눌림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 떨어지는 구간대가 소위 말하는 매물대의 저항이지만 지지로 바뀌는 순간부터 얘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딱 이 구간을 놓고 봤었을 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가 형성이 됐고 매물대의 저항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 매물대를 결국에는 돌파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고 반등해주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때요? 저항을 받았지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래일 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거래일 날 지지를 받았다고. 자, 돌파를 했고요. 돌파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는 뭘로 잡을 수가 있다? 매수 시점으로 잡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실질적인 나의 매수, 매도 시점을 파악하게 해주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 하나만 알고 있어도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한 종목 가지고도 지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내 매물대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매도 시점이 어디인지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예시로 드렸던 몇 개 종목을 봤었을 때는 특별하게 이걸로 이거구나 라고 사실 바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사실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매매도 있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드리는 종목군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뭐 한다고요? 떨어지는 종목군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지지력을 보여주고 반등할 때 우리는 매집을 하는 거고 자, 매집을 하는데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놓쳤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졌다 지지받고 반등할 때 여기서도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를 하시자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아직 경험해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결국에는 내 걸로 만드신 그러한 학습을 하신다면 결국에는 이 부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까지 해서 매물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를 하냐? 이제는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생아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올라왔죠.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올라왔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호가창, 현재가창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차트를 배우고요. 그리고 차트 안에 숨겨져 있는 차트의 성질, 특성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까지 배우게 됨으로써 호가창까지 배우게 됨으로써 우리는 초등학교를
뛰어넘어서 중고등학교까지 이제는 입학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열심히 교육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해가 조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교육 같이 받으신다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실력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주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의 흐름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종목군에서 지지력을 보여주다가 반등의 순간이 나타날 때 매집해보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주얼트 스페셜 1부에서 가장 인기 많은 코너죠. 히든 종목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드리는 4가지 히든 종목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바로 GH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인해서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실 최근에 이쪽과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이 상승폭을 보여주는 포지션들이 상당히 자주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리오프닝주들도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리오프닝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코로나 이슈가 부각이 되는 종목군들을 조금 더 빨리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일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GH 신소재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 봤는데 일단은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냐라면은 이제 가장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첫 번째 키트 그리고 두 번째 백신 치료제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파생이 된다라면 이제 2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음압병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택근 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온라인 교육 이쪽 부분에 대한 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쪽과 관련된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압병실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눌림 구간에서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불과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만 원대의 고점권을 형성이 주었었다가 최근에 6천 원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반등해 주면서 얼마까지? 8천 원대까지 올라갔죠. 즉 30%, 40%의 상승률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다시 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천 원의 지지를 받고 반등해 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했었던 내용, 소위 말하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도 우리가 욕심을 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1차 매도와 2차 매도까지 상승률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10%, 20, 30%그 이상의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바로 이 GH 신소재라는 종목을 공략해 드리니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주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면 뭐예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매물대 교육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매물대도 이제는 사용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의 매도 구간까지 한꺼번에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뭐냐? 바로 넥스트 사이언스입니다.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실 큰 변동성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치료제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최근에 소위 말하는 바닥권을 다시 한번 눌리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전에 교육을 해드렸던 소위 말하는 뭐가 나옵니까? 쌍바닥이 나온다는 거죠. 저희가 교육을 해드렸으면 그 교육을 해드린 내용을 실질적으로 응용을 해서 이렇게 써먹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일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역시나 이슈가 있는 것으로 따졌을 때는 바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관련된 테마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을 받았던 내용을 필두로 이렇게 내용을 드린다면은 일단은 쌍바닥을 형성해 주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익절가를 바라본다 그러면은 어떤 부분들을 바라본다 역시나 매물대로 본다라면 사실 여기입니다. 여기
사실 좀 높죠. 하지만 여기까지 바라보기 이전에 현재로서는 저는 어디를 보냐? 바로 이 구간대를 봅니다. 왜냐? 사실 저희가 아직 조금 더 배워야 되지만 상단에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고 이 구간대를 1차 매도 구간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2차 매도 구간은 최근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 즉 전 고점권을 기준으로 돌파를 한다. 이 부분들을 좀 욕심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종목이 뭐냐? 바로 DY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보시는 것처럼 어땠습니까? 단기적인 급등세가 형성되면서 6,000원대에서 무려 12,000원대까지 100%가 넘는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다는 거죠. 물론 아쉽게 최근에는 12,000원대에서 지금 현재 9,000원대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지입니다. 지지. 과거에 형성된 구간대의 저점권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받아준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바닥을 형성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현재 속해 있는 섹터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일단은 최근에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지 못했던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었었던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100%의 급등세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여기에서 100%를 우리가 욕심을 낸다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반등을 하면서 전고점까지 올라가게 되었을 때의 상승률이 30%, 40%라는 상승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일의 세 번째 종목으로는 바로 이 DY를 언급을 드렸고요. 물론 당연히 현재 시점에서 9,000원 이하에서 매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한꺼번에 12,800원대 여기를 목표로 바라보는 건 아니고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어떠한 종목처럼 바로 이 종목이죠. 좀 전에도 교육을 해드렸던 넥스트 사이언스처럼 상단의 무엇? 바로 이평선에 저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DY도 마찬가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이 구간대를 1차 매도 구간으로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2차 매도 구간인 여기까지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씩 교육을 통해서 말 그대로 주린 학교, 주생아,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 단계씩 계속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연하게 우리가 써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교육을 함께 병행을 해가지고 저희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까지 이렇게 같이 잡아드리니까 다시 한번 잘 집중해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이 뭐냐? 바로 이 종목입니다. 오토엔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최근에 신규 상장한 기업입니다. 상장 이후에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8,000원대 시작을 해서 23,000원대까지 무려 150%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13,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반토막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걸린 시간이 사실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다시 급등하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떠한 교육한 내용으로 공략을 하느냐라고 본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물대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교육을 해드렸던 내용을 필두로 우리는 매수 시점을 잡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도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 매물대를 통해서 우리는 매도 시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도 시점뿐만이 아니라 매수 시점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바로 이 부분을 응용을 해서 바로 이 종목을 매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 이 종목 매물대가 어디 있냐? 여기에 1차가 있고요. 그리고 2차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매물대가 어떻게 됐어요? 소위 말해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매물대 소화가 됐기 때문에 뭐가 돼요? 매물대는 새롭게 기존에 있는 매물대를 제외하고는 이쪽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써먹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매물대를 돌파를 한 이후에 뭐를 하면 된다고 했어요?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으면 반등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과 10분, 20분 전이에요. 자, 까먹으셨다면은 이 방송 꼭 재방송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시는 기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일의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는 바로 이 오토엔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소위 말해서 전고점이라고 불리우는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면서 지지 여력이 만들어지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맛본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연출이 된다면 현재 16,000원대 가격권에서 단기적으로 2만원대 돌파도 이제는 시간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금일 네 번째 종목인 오토엔을 바라본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교육한 것을 써먹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계속해서 히든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교육한 내용 중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응용해서 이 종목으로 매수를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언급을 드릴 테니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린이 학교의 든든한 교장 선생님 박영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박영근 대표님이 알려주셨던 히든 종목 잘 챙겨가시고요. 오늘 들었던 교육 내용도 꼼꼼히 잘 숙지하셔서 시장의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알투 스페셜 1부는요. 매주 토요일 6시에 방송됩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강의는 매주 일요일 8시에 방송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셔서 URL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일반 카메라로 찍어주세요. 그럼 URL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URL 누르고 참여 코드 202 누르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 누르고 박영근 세 글자 전송하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 박영근 대표님의 특별 이벤트 무료 체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교육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